네. 오늘은 애니어그램 5번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애니어그램 요 9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9번은 모든 애니어그램에 이제 정점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삼각형으로도 이 꼭지점이고, 이거 3, 6, 9가 연결되죠. 5번은 9의 반대쪽쯤에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힘의 요 왼쪽에 5번, 6번, 7번의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6번이 머리형이 중심에 있고, 네. 그 다음에 5번이 아래, 이제 7번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게 이제 됩니다. 5번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거예요. 5번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제 초대와 미덕으로 보게 되면은 초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5번은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한다, 배운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고요. 또 그래서 이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격증이 많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 혼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한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라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초연이라고 하는 덕목을 이제 훈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초연.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초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주었는데요. 초연이 뭘까요? 좀 무감각은 아니고 약간 무덤덤할 수 있는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듯하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이제 초연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황해요. 1번부터 9번의 다양한 유형들도 막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5번은 왜 더 당황할까요? 그러니까 5번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당황합니다. 내가 뭔가 아는 체를 하는데 5번은 아는 체를 좀 잘 하려고 해요. 뭐 사실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마치 이만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들으면은 좀 우스워요. 좀 근거가 미약한데? 라고 하면서 한마디 툭 끼어들게 되면은 다른 분들은 자기의 그런 약간의 죄송의 표현이 그랬는데 약간의 무식함이 있어도 뭐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5번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게 발각이 나면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숨고 싶고 수치심을 느끼고 막 쥐구멍을 찾고 자기의 동굴로 도망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초연한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중에서도 좀 확실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애니어그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코칭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최근에 몇 주에 걸쳐서 애니어그램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무상으로 비용을 안 받고 이거를 진행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8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걸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5번 유형들은 지혜는 있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도 어려워하고 지혜롭게 돈을 받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 이제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5번들은
그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모르는 영역이 등장했다가 들켰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초연하게 자기의 지식을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걸 덕목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과 4번, 5번은 자기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상을 하면 나는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아요. 부지런한 거 1번입니다. 좀 줄여서 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나오려나? 네. 좀 커졌네요. 나는 현명하고 영리하고 뭔가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의 이런 기본적인 특징에서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직장과 사회생활을 할 때 5번들은 이제 토템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템이란 게 뭘까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데 5번들이 이제 토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토템은 뭐겠어요? 지혜와 지식 여기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한 전공, 자기가 공부한 선생님, 뭐 스승님, 혹은 교수님 이런 전문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하여 토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상 숭배는 뭐예요? 다른 신은 섬기지 않죠. 내가 섬기는 신만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신교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 로마의 전쟁 이야기만 보더라도 아테네 지역은 아테네 신만 섬기고 어디죠? 아테네에서 내가 어디지? 거기에는 포세이돈인가요? 누구죠? 바다의 신? 거기만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의 신 아닌가? 여러 신 중에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 중에 어떤 지역은 하나의 신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토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들은 토템적인 지식 수호 정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론하고 변증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추구하고 다른 지식과 지혜는 거절하고 심지어는 방해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5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5번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한 개인이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다 섭렵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폭넓은 학자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영역이고 아니면 이만큼이고 아니면 이만하더라도 그냥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다른 걸 잘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애정관계의 특징, 살아가는 사람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다른 분들은 뭐 뜨거운 열정, 뭐 어디 종소리가 들려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5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재밌는 표현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 신고하고 혼인 증명서 이런 거를 문서로 받았을 때 조금 더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대요. 좀 특이하죠. 5번들은 그런 이제 사회적 공인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도 한데요. 저예요. 제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5번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만의 확신의 어떤 실마리,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 그건 또 별로 안 믿어요. 마음이 식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나와 아내가 확실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뭐 결혼 증명서, 물론 나중에 그 이혼하면서도 증명서가 깨지기도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다라고 합니다. 위기와 스트레스를 대응할 때 자기만의 이제 동굴을 가지고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대부분 자기가 이제 쉬었다가 오는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에 가장 잘 들어가서 숨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5번 유형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숨었다가도 금방 나와요. 쉬었으면 나와서 활동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5번들은 들어가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애니어그램 공부하신 분들 중에 서로 같이 이런 농담을 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쩌면 5번들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숨어서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은둔 고수 뭔가 실력도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 실력을 낭비하면서 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5번 유형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와 스트레스 때 그런 은둔하는 숨는 잠수를 탄다 그러죠. 뭐 1번부터 9번 중에 잠수를 가장 잘 타는 분이 이제 5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5번에 늘 겪는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식에 대한 욕구입니다. 지식.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늘 이제 직면하게 이제 됩니다. 다른 분들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써먹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5번은 그냥 알기만 해도 써먹지 않아도 알기만 해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 또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것, 함정과 이제 본질적 특성 같이 이어서 보게 될 건데요. 근원적인 죄와 열정 모두가 패션, 삶의 에너지가 탐욕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유형들은 기계에 대하여 스스로 터득하는 기술도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망가진 계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우리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망가졌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농기구 수리센터에 보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서 수리하면 되는데 5번은 이제 걔를 이제 째려보는 거죠. 어디가 망가졌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이제 돌리는 거죠. 이 기계의 메커니즘은 뭐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더 많이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고치는 능력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고치는 손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유형들이 이제 5번 유형입니다. 욕심의 탐욕, 더 많이 알고 싶다,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더 갖추고 싶다. 그 지식에 대한 탐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날 뿐이지 그 외에 탐욕이 계속 작동하는 편입니다. 다른 유형들 1번이나 7번이나 6번이나 8번이나 9번은 이게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어요. 8번이나 7번은 이걸 빨리 써먹고 싶어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건 몇 가지를 계속 실천하고 추구하며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5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할 그 사람의 삶의 에너지이면서 실제로 5번이 회개해야 할 어떤 본질적인 근원적인 죄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번은 탐욕이에요. 자주 빠지는 함정도 탐욕입니다. 아까 유혹은 뭐였어요? 유혹은 지식에 대한 유혹을 이제 받습니다. 지식에 대한 유혹을 받는데 지식에 대한 유혹에서 이제 탐욕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죠.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렇지만
본질적 특성은 탐구자의 특성입니다. 탐구. 계속 조사하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지식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하는데 현재적인 면에 발전한다면은 1번, 3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이런 분들이 2번까지 포함해서 현재적 발전을 이룬다면 4번이나 5번은 미래에 대한 발전을 많이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탐구자의 정신, 또 그걸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유형들이 이제 자주 피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피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허한 거 이거를 자꾸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얘기한 내가 무식해, 이 영역이 비었어, 이만큼은 내가 몰라, 이렇게 알려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든 지식이든 어떤 경험이든 이런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빈칸을 싫어한다. 그래서 낱말 퀴즈 모두가 좋아하죠. 낱말 퀴즈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5번일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방어 기제는 뭘까요? 후퇴. 내가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사람들은 막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퇴. 리트리트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숨어요. 아까 은둔한다고 하죠. 도망가서 은둔해가지고 빈칸을 열심히 채우고 다 채워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나타나는 분들이 5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채워진 영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런 수준에 참여하게 됩니다. 방어 기제, 후퇴, 도망간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은둔, 숨는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숨는다. 강박적으로 자아인식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키워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강박적으로 계속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 표현을 쓰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5번일 경향이 많은데 오늘도 한 수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5번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배웠다. 나는 오늘 빈칸을 채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만심이 있는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만심.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 그래서 회의라든가 좀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8번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 그 사람 알아? 이런 식의 표현을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알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3번과 8번인데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3번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 알아? 그 성공한 사람. 나도 그런 수준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5번은 뭐만 아세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자꾸 보따리를 풀고 싶어하는 경향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만심,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5번들은 이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분들에는 영성적 초대는 뭐냐면은 탐욕과 인색함에서 왜 안 보이지?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근데 저는 좀 잘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또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영성적 초대에서 이 풍요로의 초대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분들은 평가 내리는 걸 자주 해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줘요.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너는 알고 너는 모르고 너는 아는데 이것만 알고 저건 또 모르지. 뭐 너는 이걸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5번들을 만나면은 지식을 배우고 할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꾸 판단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차별해요. 공부 잘하는 놈 좋아하고 못하면 좀 싫어하고. 근데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공평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번의 성장 방향이 이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이쪽 리더 유형이에요. 리더 유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5번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하면 무모한 세상을 풍요롭게 보면서 그 현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5번의 이제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을 대부분 안 해요. 근데 8번은 안 될 것 같은데가 아니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해봐 이렇게 이제 시키는 분들이 이제 8번이라고 한다면 5번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안 해요. 자기 안에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모한 세상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이제 8번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역을 공부한 이후에 이걸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네가 해도 되겠어? 이거 되겠어? 뭐 너 뭔가 딴 생각이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의심하기도 하고 의심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모한 세상을 향해 뛰어드는 연습을 제가 최근에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리트릿, 후퇴하는 게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퇴하지 않고 이제 요즘은 저는 이제 선봉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의 한계를 극복하고 5번의 부르심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뛰지 말고 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5번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애니어그램 5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요. 또 다음 시간은 1번 유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번 유형을 하고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또 이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이제 되겠습니다.